승리 연설 사진이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OST의 음원 차트 돌풍을 올해를 상징하는 순간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AI가 사회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 전문가와 AI를 통해 2026년 변화를 예측해 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궁금해 합니다. 내일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사라질까? 하고 말이죠. 2026년 인공지능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있고 인간은 경험과 직관으로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는 계산되는 것일까요? 해석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트렌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때로는 앞서기 위해, 때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것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AI에게 트렌드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특정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 흐름이나 방향을 의미한다고 답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생각, 행동, 선호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며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내가 뭔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대한 놀라움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는 공포심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4, 50년 전에 비해서 이 트렌드라는 데 되게 예민해진 거죠. 우리가 트렌드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하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더 잘 분석할 수 있다고 미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측의 정확함과 해석의 깊이를 동시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는 늘 변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뜻이겠죠. 계엄 이후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2025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정치권의 기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양상은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6년 하반기에 예정된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측면의 의미가 큽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는 물론 계엄 이후 국민의 인식에 대한 가늠자라는 측면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정치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 먼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건 전망이 아닌 구조 변화의 압력을 읽는 게 핵심이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AI. 전문가는 2026년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국제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주의가 가장 최고조에 치달으면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평가받을 거고, 근데 우리 국내 정치에서는 지방선거의 성격 규정,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승패를 둘러싸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거, 아니면 여기는 견제해달라,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서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등의 최고조기. 전문가는 불안정함이 극대화할 거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2026년 정치 최대 이슈인 지방선거로 모아집니다. 정치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통합의 얼굴도 갖고 있지만 투쟁의 얼굴, 갈등의 얼굴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대하느냐, 누구를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되기도 하고 투쟁이 되기도 하는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선거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좀 더 영속적인 그런 발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유권자 이동성이 좀 강화돼줘야 된다. 정치 분야에서 AI와 인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I는 기계적 접근과 데이터만 가져왔는데 정치는 어찌 보면은 현실도 있고 감정이 만나는 지점을 얼만큼 잘 포착해내느냐가 그게 시대의 좌표고 시대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AI가 못 읽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적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깊이 있는 천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국내 정치의 변화 무쌍함은 AI가 절대 짚어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1년은 조선왕조 500년이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 얘기하거든요. 조선왕조 500년의 격변이 우린 1년 사이에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AI가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 깊이보다는 그냥 나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AI가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AI가 우리 정치를 따라잡기는 좀 버거울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생활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과 집값 상승,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는 이미 새로운 경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는 위기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까요? 어쩌면 제일 강점을 보일 경제 분야, AI에게 2026년 흐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AI는 2026년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완화적인 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속도보다 방향을 잡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는 2026년 경제를 예측하기에 앞서 2025년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년 성장률이 지금 0.9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지잖아요. 0.9% 성장은요, 지난 50년을 놓고 봤을 때 낮기로 랭킹 4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아니면 IMF 때 수준으로 지금 나쁘거든요. 25년이. 집값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방 가보면 싸늘하고 미분양이 뭐 8만 채, 9만 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는 AI보다 보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수치에 집중하는 경기 부양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성장하기가 어려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성장 시대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산 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커서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이 중요 변수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경제 정책의 강도와 속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통상 환경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이제 뭐 꺾이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어쨌든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무역이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다. 트렌드, 어쩌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유용할 것 같은데 전문가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커머셜하다. 본래의 어떤 뜻이 많이 상실돼 있다. 저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시로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AI는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존 데이터의 정리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AI는 95% 확률에 있어서는 사람을 능가하지만 5%의 화이트 노이즈에 있어서는 사람을 못 따라온다. 분명히 AI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AI에 광신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쉰다라고 답한 청년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거의 전 국민이 쓰는 쿠팡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낮은 취업률, 계속되는 저성장 흐름 속 사회의 활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우울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동체 회복일까요? 개인화의 극대화일까요? 우리 삶의 변화와 화두에 대해 AI는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봤습니다. AI가 바라보는 2026년 사회는
분노를 넘어 피로로 투쟁이 아닌 회피와 적응을, 집단 행동이 아닌 각자 도생으로 정리됩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AI의 일상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도기적인 키워드로 조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압도적으로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과거처럼 뭔가 정보를 찾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로 여기는 그 트렌드는 확산되겠죠. 그러면서 AI 활용에 따른 격차가 사회적 화두가 될 거라고 예견합니다. AI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 따라가면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계속 그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빈틈의 어떤 그것에 대한 성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함께 등장을 할 건데 희망은 조금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거죠. 네. AI 발전 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는 필연적이라는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나타난 우리가 편리함에 맡긴 어떤 그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많은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좋으니까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의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제도가 아직 이렇게 마련하지 못한 거죠. 막상 그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도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금 위험한 시점까지 오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AI와 트렌드에 열광하게끔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렌드 분석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우려가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거라는 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좀 본다면 AI가 어떤 의도적으로 쏠림 현상을 가진다라기보다 이 트렌드 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만만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점점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 키워드를 잡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거죠. 트렌드 집중, AI 쏠림 현상과 반대되는 흐름도 있을 거라는 흥미로운 예측을 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내 정보라는 것을 그냥 내 편리성에 기대어서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편리해지고 내가 뭔가 빨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내 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더 빨라져야 되느냐, 얼마나 더 편리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거죠. K 콘텐츠가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시아와 미국을 넘어 이제 중남미까지 영역을 갈수록 넓혀가고 있는데요. AI는 한때 인간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는 기술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창작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AI의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 속 AI가 창작의 영역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AI와 함께 더 다양해질까요? 아니면 더 쪼개져 개인화가 돼갈까요? AI와 인간이 진단하는 2026년 문화 분야 예측 만나보시죠. AI 활용이 활발한 문화 영역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는 다소 의외의 대답부터 내놓습니다. AI로는 다루지 못하는 부분의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AI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AI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가치를 갖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2025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러닝 현상이었어요. AI로 뚝딱뚝딱 만들 수 없는 게 몸이거든요. 굉장히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어쨌든 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2025년에 이제 부각이 많이 됐고 2026년에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각자 다른 세계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X세대도 굉장히 대중문화 지향이었고 소비 지향적이었어요. 그런데 매스미디어 시대 세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 오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Z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X세대가 갖지 못한 수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슈를 만들고 트렌드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 거를 하더라도 철지났다 하더라도 트렌드가 아니라도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을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죠.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체험과 개성적 문화 소비 행태를 짚으면서 예측 불가함을 예측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차원에서는 트렌드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는 K-팝을 다룬 작품들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완성한 작품 중에 좀 잘된 작품들은 밀어주고 선택과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캐대언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K-팝을 다뤘던 이전의 작품들처럼 별로 성공을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반전이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라는 게 이게 과연 한계가 있다. 다만 수년째 주목받는 K 컨텐츠 인기는 2026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과 2026년이 이제 크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이제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팬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 컨텐츠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주면 더 이제 상승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꺾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있다. 단순 활용을 넘어 AI 기술과 K 컨텐츠 연구의 결합은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될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했습니다. AI가 강력하게 기초적인 어떤 작업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창작을 했던 분들은 이제는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고차원적인 기획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창작 인력들, 창작자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 작업하는데 또 예산을 배정하면 저는 굉장히 K 콘텐츠의 어떤 자료 축적과 함께 그것이 새로운 어떤 창작의 어떤 시너지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부가 인공지능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내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가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도구로 또 다른 쪽에선 커닝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을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위해서는 AI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한 시점. 2026년 교육 분야 전망을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인별 맞춤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에 교육 분야 전문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AI 도입이 새로운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잘하는 학생 교실에 20명 있다면 한두 명 정도 잘하잖아요. 나머지 80%가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요즘은 사교육도 받고 뭐도 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이 반에 10%, 20%로 확정돼 가요.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이리도 저리도 못하니까 쏠려가지고 결국 이제 양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극단을 달리는 것이 바로 교육 격차. 26년도는 또 마찬가지가 이제 그것이 심화확대될 거라고 보여요. 이미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기술 논쟁보다 권한과 통제 이념이 맞물리면서 정치 이슈가 되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시대 흐름상 AI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텐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 두면은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어쩌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나오는 맹점들, 인간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 놓쳐서 안 되는 인간의 본질의 부분, 이 부분들, 교육의 본질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성찰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한 사교육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해서 제도로 인한 공교육의 한계는 지속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해서 가야 되는 게 AI 디지털의 방향인 거잖아요. 그게 개인 맞춤형 교육도 거기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공교육 상에서는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찾아요? 지금 사교육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I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다 개인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더 기술들이 발전해서 하고 있죠. 인공지능은 2026년을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서 불확실성과 전환이 공존하는 시점이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에 AI의 발전으로 초개인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분석의 중요한 하나,
창조성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근본 한계는 뭐냐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워드 루킹이라는 거. 뒤를 보고 간다는 거지. 앞은 못 내다본다는 거. 창조적이지 못한다는 것이지. 똑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변화를 짚으려는 AI. 덜 효율적이지만 변화하는 흐름 속 맥락과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전문가. 트렌드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세상을 향한 애정과 염려. 아직까진 그것이 인간이 지닌 여전한 무기라고 보여집니다. 책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유튜브를 하든 내 스스로 성찰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타이다. 트렌드는 그냥 유행의 한 구조의 파편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트렌드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거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AI일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2026년 한 해를 예측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